사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왼발이 미끄러졌어요. 컨테이너 지붕에 쌓인 눈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빙판이 돼 있었던 거죠. 손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지만 허공만 휘저었습니다. 몸이 뒤로 젖혀지더니 그대로 떨어졌어요. 등 뒤로 하얀 하늘이 보였습니다. 쿵, 눈 쌓인 땅에 부딪히는 순간 왼팔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제대로 안 보였어요. 119를 눌렀죠. 산속이라 구급차 진입이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1시간을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어요. 손끝이 파래지고 입술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타이어를 들어 올리려다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왼팔에 힘이 안 들어갔죠. 젊은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손이 떨리시는데? 괜찮아. 일어서려다 또 휘청거렸어요. 직원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애였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저씨는 저기 앉아 계세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이 거칠게 나왔어요. 옆 사무실에서 사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기사님 또 그러시네. 나이가 나이니까. 전화 넘어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었죠. 다음 달부터는 젊은 사람으로 알아봐야겠어요. 점심시간에 편의점 도시락을 샀습니다. 4,500원짜리요. 정비소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뚜껑을 열었어요. 젊은 직원들은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나눠 먹더군요. 25년 전 제 정비소에서 제가 직원들한테 사주던 게 저 치킨이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안 넘어갔어요. 퇴근길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었어요. 충북 제천 임야를 검색했습니다. 제 땅이 아직도 거기 떠 있었죠. 3천만 원. 6개월째 가격을 내렸는데도 조회수조차 안 올라갑니다. 댓글 하나가 달려 있었어요. 이런 땅은 공짜로 줘도 안 받음 키읔키읔 세금 폭탄. 집 앞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비스듬히 꽂혀 있었어요. 손으로 꺼내는데 종이가 찢어질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봉투를 뜯었어요. 26만 3천 원.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제가 2억 1천만 원 준 땅이 지금 시세가 3,200만 원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요? 응. 거실 탁자 위에 고지서를 내려놨습니다. 아내가 나와서 그걸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더군요. 등이 떨리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왼팔을 주무르고 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려왔죠.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아빠, 나 다음 달에 결혼식 날짜 잡았어. 저희도 집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 좀 도와줄 수 있어요? 통장 잔고를 떠올렸습니다. 3,200만 원. 그래, 얼마 필요한데? 200이면 될 것 같은데?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독립하고 처음으로 돈 얘기를 꺼낸 아들에게 차마 돈이 없단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57 오승현입니다. 25년을 정비소에서 보냈어요. 28에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의 정비소에서 일했죠. 5년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33세 제 정비소를 열었어요. 동네 모퉁이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이 기억나요? 승현 자동차 정비. 아내가 커피를 들고 왔었죠. 그때 아내 배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6시면 셔터를 올렸어요. 정비소 안을 한 바퀴 돌면서 정리했습니다. 공구를 점검하고 기름때를 닦았죠. 첫 손님이 오면 보닛을 열었어요.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귀로 알 수 있었어요. 손을 넣어서 만져봤습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점심은 정비소 한쪽 책상에서 먹었습니다.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었어요. 김치찌개 반찬에 밥 한 공기. 먹다가 손님이 오면 수저를 놓고 일어났습니다. 밥은 나중에 먹어도 됐어요. 손님이 먼저였죠. 단골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또 왔습니다. 이번엔 브레이크가 이상해요. 차를 받아서 올렸어요. 브레이크 패드를 확인했습니다. 달아있어서 바꿔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 5만 원쯤 나올 겁니다.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한테 맡기면 안심이에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밤 9시까지 일했어요. 마지막 차를 정비하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을 씻었죠.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샀습니다. 500ml짜리 2캔이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저녁을 데워놨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내일 할 일을 생각했죠. 큰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등록금을 냈어요. 작은 딸도 중학교에 올라갔죠. 아이들 학원비를 댔습니다. 빠듯했지만 밀린 적은 없었어요. 정비소가 잘 됐거든요. 단골들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승현이네 정비소는 바가지 안 씌운다고 입소문이 나서 꾸준히 장사는 잘 됐습니다. 40대 중반에 정비소를 조금 넓혔습니다. 옆 가게가 비어서 임대했어요. 리프트를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직원도 한 명 뽑았죠. 25살 청년이었어요. 제가 배웠던 것처럼 그 애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천천히 해. 급하게 하면 실수나. 손으로 짚어가며 알려줬어요. 50이 되던 해에는 20년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사 가던 날 아내가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우리 집 생겼어요. 아내 손을 잡고 고생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55세 건물주가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정비소를 정리했습니다. 나갈 수밖에 없었죠. 25년 다닌 정비소였습니다. 마지막 날 혼자 남아서 둘러봤어요. 기름때 묻은 벽, 공구들, 낡은 의자. 손으로 쓸어 내렸습니다. 셔터를 내리는데 눈물이 났어요. 통장에 2억 8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권리금이랑 정리한 돈이었죠.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허전했어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돌렸습니다. 채널이 바뀌었어요. 자연인이 나왔습니다. 산속 오두막에 사는 60대 남자였죠. 나무를 패고 있었어요. 도끼질 한 번에 장작이 쪼개졌습니다. 저녁엔 장작불 앞에서 소주를 마시더군요. 자유롭게 사는 것 같네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후회 안 하세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여기 오길 잘했죠. 채널을 끄지 않았어요. 끝까지 봤습니다. 다음 날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추천 영상이 떴어요. 퇴직 후 산속 생활 시작했습니다. 클릭했죠. 컨테이너 하우스가 나왔습니다. 남자가 전기 배선을 하고 있었어요. 댓글을 봤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은퇴하면 저렇게 살고 싶어요. 영상을 3개 더 봤어요. 전부 산속 생활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임야를 쳤어요. 매물들이 쭉 나왔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죠. 충북 제천 임야 3,000평 컨테이너 하우스 포함 2억 1천만 원. 사진을 봤어요. 소나무가 빽빽했습니다. 컨테이너가 숲 한가운데 있었죠.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오 선생님 맞으시죠? 중개업자 목소리가 밝았어요. 네, 제천 땅 보러 가고 싶은데요. 언제 가능하세요? 내일 어때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제천으로 내려가 터미널에서 중개업자를 만났어요. 사륜구동차를 몰고 나왔더군요. 차에 탔습니다. 차가 덜컹거리며 비포장 길로 들어갔습니다. 20분쯤 올라갔을까요? 숲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입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소나무 냄새가 났죠. 컨테이너를 봤는데 생각보다 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에 침대랑 식탁이 있었어요. 창문으로 숲이 보였습니다. 어느 카페 뷰보다 멋지고 여기 오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개업자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2년 안에 포장도로 들어옵니다.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시청에서 개발 예정 지역으로 검토 중이래요. 규제 풀리면 집도 지을 수 있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 선생님 정비소 하셨다며요? 그럼 여기서 집 고치는 거 일도 아니시겠네요? 엔진 고치시던 분이 컨테이너 못 고치겠어요? 웃으며 말했어요. 맞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25년을 손으로 일했어요. 못 고칠 게 없었죠. 내일 두 분 더 보러 오기로 했습니다. 중개업자가 말했습니다. 빨리 안 하시면 이 가격 못 봐요. 요즘 임야 인기라 금방 나갑니다. 그날 저녁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괜찮은 땅 봤어. 산속인데 조용하고 공기도 좋아. 얼마인데요? 2억 1천. 침묵이 흘렀어요. 여보, 퇴직금 거의 다 들어가는 건데. 알아. 근데 나 정비소 25년 했잖아. 컨테이너 고치는 거 어렵지 않아. 2년만 있으면 도로 포장되고 규제 풀린대. 그때 팔면 2배 받아. 사흘 뒤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5천, 잔금 2억 1천. 중개업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축하드립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이게 제 인생 마지막 도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 2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고 나갔죠.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었어요.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도시에선 절대 맡을 수 없는 냄새였죠. 커피를 끓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통나무에 앉아 마셨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차 소리, 사람 소리, 공사 소리. 하나도 없었죠. 이게 진정한 힐링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낮에는 주변을 정리했어요. 컨테이너 앞에 평상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베고 다듬어서 못을 박았죠. 25년 정비소에서 손 쓴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오후엔 평상에 누워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밤엔 깊이 잤습니다. 도시에서는 한 번도 못 잤던 잠이었어요. 소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웠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계곡에 갔습니다. 10분쯤 내려가면 작은 계곡이 있었어요. 물이 맑았습니다. 손을 담갔죠. 차가웠어요. 페트병에 물을 담아와 그 물로 라면 끓여 먹으니 맛이 달랐어요. 저녁이면 전등을 켜고 책을 읽었어요. 오래간만에 읽는 책이었죠.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좋아.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아내가 웃었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응, 와봐. 진짜 좋아. 그런데 3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압력이 약해진 겁니다. 다시 틀었죠. 물줄기가 가늘었어요. 이틀 뒤엔 아예 안 나왔습니다. 배관을 확인했어요. 어디선가 새고 있었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산속이라 출장비가 따로 붙었어요. 10만 원을 냈죠. 부품값이 또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계곡물을 길어 썼어요. 하루 3번 왕복했습니다. 일주일쯤 하니까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죠. 전기도 이상해졌습니다. 불이 깜빡거렸어요. 저녁에 책을 읽다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차단기를 올렸죠. 다시 들어왔지만 불안정했어요. 전기 기사가 왔습니다. 배선이 노후됐대요. 8만 원을 냈습니다. 10월 말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틀 동안 쏟아졌어요. 컨테이너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떴어요. 지붕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양동이를 받쳐놨죠. 밤새 똑똑 소리를 들으며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지붕에 올라갔어요. 함석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실리콘을 사서 구멍을 메웠죠. 하지만 비만 오면 또 샜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없겠구나. 11월에 눈이 왔습니다. 처음엔 예뻤어요. 하지만 일주일 뒤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릎까지 쌓였어요. 차를 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고립됐죠. 석유 난로를 켰습니다. 기름이 금방 줄었어요. 하루 만에 바닥났습니다. 장작을 패서 불을 피웠어요. 하지만 컨테이너가 너무 추웠습니다. 이불을 세 겹 덮었는데도 몸이 떨렸죠. 제설차가 임도를 뚫은 건 나흘째였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기름을 샀어요. 6만 원. 식량을 샀습니다. 14만 원. 카드를 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한 달 난방비가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5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12월 말에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날 찾아갔어요. 공무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지역이 내년부터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건축물 신축, 증축 일절 불가능합니다. 중개업자가 규제 풀린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규제 강화된대. 집 못 짓는데.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억 1천만 원. 25년을 일해서 모은 돈. 산속에 묻혀서 썩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끝은 2년 뒤에 왔으니까요. 2년째 1월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지붕에 눈이 한 뼘 쌓였어요. 함석이 쳐졌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습니다. 삽으로 눈을 퍼냈어요. 반쯤 치웠을 때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죠. 손을 뻗었지만 허공만 휘저었습니다. 쿵! 왼팔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갈비뼈에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눌렀죠. 산림 지역이라 구급차가 못 들어간대요. 산림청 인력이 온다고 했습니다. 1시간 걸린대요. 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파래졌어요. 50분 뒤 직원들이 왔습니다. 들것에 저를 옮겼어요. 임도까지 30분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비명이 나왔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욕골 골절, 갈비뼈금. 수술해야 한대요. 입원 2주, 깁스 석 달.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눈이 빨개졌더군요. 여보, 미안해. 아내는 대답 안 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어요. 2주 뒤 퇴원했습니다. 계산서 400만 원. 통장 잔액 3,500만 원. 며칠 뒤 아들이 왔습니다. 아빠, 그 땅 팔아요. 거기서 다쳤잖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돼. 2억 넘게 들어간 건데. 아빠. 아들이 소리쳤어요. 언제까지 버티실 건데요? 괜찮아. 깁스 풀면 다시 고칠 수 있어. 아들이 한숨 쉬고 나갔습니다. 석 달 뒤 깁스를 풀었습니다. 왼팔을 움직여 봤어요. 뻐근했습니다. 힘을 줘봤죠.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4월에 다시 제천으로 갔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벽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죠. 공구를 들었습니다. 왼손으로 잡아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렌치를 떨어뜨렸죠. 오른손으로만 작업했습니다. 1시간 했는데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예전엔 10분이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밤에 컨테이너에서 잤습니다. 한기가 스며들었어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왼팔이 저렸지만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몸이 안 따라줬어요.
사다리에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5월에 통장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 6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26만 원. 할부로 냈어요. 7월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파트 알아봐야겠어요. 우리 돈 곧 바닥나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왼팔을 내려다 봤어요. 손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예전처럼 안 움직였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중개업자 번호를 찾았어요.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땅 팔려고 하는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규제 강화됐잖아요. 얼마에 팔 수 있나요? 3천에서 3,500 정도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억 1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일해야겠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자동차 정비 보조 모집 65세 이하 가능. 전화를 걸었어요.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25년 정비소 운영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지금은 보조만 가능한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다음 날 정비소에 갔습니다. 사장이 저를 봤어요. 오, 기사님이시죠? 네. 왼팔은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일을 시작했습니다. 타이어를 옮길 때 왼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젊은 직원이 다가왔어요. 제가 할게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혼자 앉아서 먹었어요. 젊은 직원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저씨 나이가 몇인데? 57이래. 연금도 없나 봐.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히지가 않았어요. 오후에 세차를 했습니다. 호스를 들고 물을 뿌렸죠.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겨울이라 물이 차가웠어요. 왼손이 떨렸습니다. 차 주인이 확인하고 갔어요. 수고하세요. 허리를 굽혔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었어요. 제천 임야.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조회수 12회. 댓글 없음. 가격을 2,500으로 내렸습니다. 수정 완료. 화면을 껐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어요. 고지서가 또 들어 있었습니다. 재산세 26만 3천 원. 봉투를 구겼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어요. 여보, 왔어요? 응. 탁자에 앉았습니다. 국을 떴어요.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국물이 엎질러졌죠. 아내가 휴지를 가져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닦아주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안 넘어갔어요. 저녁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왼팔을 주무르고 있었죠. 아내가 옆에 누웠어요. 여보. 응. 우리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든 거였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충북 제천 땅은 아직도 안 팔렸어요. 2,500만 원에 내놨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매년 세금만 나갑니다. 26만 원씩이요. 저는 지금도 남해 정비소에서 일합니다. 하루 8만 원을 받아요. 한 달이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생활비로 빠듯하죠. 왼팔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무거운 걸 들면 떨립니다. 비 오는 날이면 쑤셔요. 밤에 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사진첩을 봤습니다. 4년 전 컨테이너 앞에서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제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지금 제 얼굴은 달랐어요.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지우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뒀어요. 기억하려고요.
저는 자유를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실에서 도망친 거였어요. 25년을 일해서 쌓은 걸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내 손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착각. 그게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계약서에 도장 안 찍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소용없는 생각이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제천 땅은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소나무들 사이에 컨테이너가 서 있을 겁니다. 녹슬어 가면서요. 저는 내일도 정비소에 갑니다. 타이어를 나르고 세차를 하고 젊은 사람들 밑에서 일할 겁니다. 이게 제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제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퇴직금은 2번 안 생깁니다.